그렇다면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까지 그동안의 주요 과정과 향후 대선 일정에 대해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엄상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엄 기자 어서 오세요. 네, 먼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부터 짚어볼까요? 네, 12월 3일 밤 10시 29분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국민 모두가 어리둥절했을 텐데 당시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네, 야당의 잦은 국무위원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인해 국정이 마비가 됐고 이게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되기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 시각 국회가 봉쇄됐었는데요. 가까스로 국회의원 190명이 본회의장에 모였고 새벽 1시 2분쯤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선포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저도 당시 상황이 굉장히 생생한데요. 그 후에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4일 두 번째 표결 만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당시 상황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은 총 득표수 300표 중 가 204표, 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이 선고로 윤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가 됐고요. 곧바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은 역대 세 번째 탄핵소추로 대통령 탄핵소추로 기록이 됐습니다. 네,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됐는데 이번 헌재 탄핵 심판 주요 쟁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의 핵심은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여부였습니다. 비상계엄의 선포가 정당했었는지, 계엄 포고령의 위헌성이 있었는지, 국회 장악과 의원 체포 시도가 적법했는지, 또 선관위 장악과 법조인 체포 시도가 있었는지 등 5가지입니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서 양쪽의 주장을 모두 들어봤었는데요. 해당 쟁점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했고 계엄 포고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작성을 했으며 국회 장악과 의원, 법조인 체포 모두 하지 않았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선관위 장악 시도에 대해서는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거라고 했습니다. 헌재는 결국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가 시작된 때로부터는 38일 만에 최종 파면 선고를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앞으로의 정치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파면 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는 14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하고요. 이럴 경우에는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조기 대선 일정 속에서 정치권은 상당한 격변을 맞이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은 기존 정부와의 차별화를 내세울 가능성이 크고요. 야당은 정권 교체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결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이번 대선은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면서 정치에 대한 경각심이 커진 만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이라는 이슈를 중심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앞으로의 정치권 움직임을 계속 지켜봐야겠군요. 네, 엄 기자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